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최근에 이정재와 정우성이라고 하는 특급 배우들이 와이드 플래닛이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자, 와이드 플래닛이 12월 8일에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운영자금이 한 120억, 채무상환 70억 해서 대략 한 190억 정도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와이드 플래닛 유상증자에 이정재와 정우성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정재는 100억을 투자했고 정우성은 20억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지웍 스튜디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간우와 박인규는 이 위지웍 스튜디오의 CEO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지웍 스튜디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컴투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만드는 컴투스가 이제 대주주이고요. 박간호와 박인규 이 두 분은 CEO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지웍 스튜디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기업은 원래는 여기 이제 VFX나 AR, VR 같은 영상 기술 전문 기업이었는데 컴투스가 이제 대주주가 들어오면서 그 컨텐츠 제작사, 컨텐츠 비즈니스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이 VFX나 AR, VR 쪽의 매출 비중은 한 16% 정도로 많이 줄었고 컨텐츠 사업의 비즈니스의 비중이 한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재와 정우성, 위지웍 스튜디오가 투자한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보면 모바일과 PC 기반의 타겟팅 광고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들의 실적을 보면 지난 3년 계속 적자였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였고 올해도 1, 2, 3분기 다 적자인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재, 정우성, 위지웍 스튜디오는 이 적자 기업이고 또 모바일 타겟팅하는 이런 광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와이드 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또 경영권까지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와이드 플래닛의 데이터 기술과 이정재와 위지웍 스튜디오의 컨텐츠 제작 유통 능력이 결합하게 되면 컨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와이드 플래닛은 타겟팅 광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정재와 정우성, 위지웍 스튜디오가 유상증자를 참여했습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경영권을 획득하는 참여이고요. 나아가서 와이드 플래닛의 광고 타겟팅 기술력과 컨텐츠 비즈니스의 결합을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유상증자의 문제를 보시면 자, 와이드 플래닛의 주가 추이인데요. 자, 12월 8일에 유상증자 공시했습니다만은 이미 주가는 12월 8일 이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12월 5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선행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주가 조작이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없냐? 내부 고발자, 최근의 기사예요. 내부 고발자에게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주가 조작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요. SEC, 즉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내부 고발자에게 무려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EC의 평가는 뭐냐 하면 5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의 연간 총액을 보면 재작년에는 1,100만 원, 작년에는 0,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8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한 건당 최대 지급 한도는 20억이고요.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징금은 주가 조작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보자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낮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투자가 컨텐츠 비즈니스의 시너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선행매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매매, 주가 조작은 결국 정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고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좀 고민할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